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하게 아픈 순간,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은 분명히 도와줘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써야 할 관절, 무릎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생 걷기 위한 조건, 내 무릎을 지키는 과학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직립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관이자 걷고, 뛰고, 앉고, 일어나는 모든 동작에 관여하죠. 우리의 삶에서 무릎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지대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6,000번 이상 움직이며 평생 약 3억 번 가까이 굽혀지고 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활동하는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충격 흡수와 움직임의 유연성을 담당합니다. 무릎 관절은 대퇴골 허벅지 뼈, 경골정강이 뼈, 슬개골 무릎뼈이라는 세 개의 뼈와 이들을 연결하는 인대, 그리고 뼈의 끝부분을 덮어 마찰을 줄여주는 연골, 충격을 흡수하는 반월상연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우리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무릎은 혹사당하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이동의 핵심인 무릎 관절은 우리가 서 있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모든 움직임에 동참하며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하체 관절 중에서도 무릎은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약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기준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4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238만 명으로 노인 4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단순한 개인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의 중요한 보건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릎 관절염은 한국인의 만성 질환 1위로 꼽힐 만큼 흔한 질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젊은 환자층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30대와 40대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무릎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잘못된 생활 습관, 과도한 스포츠 활동, 비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근육량 감소가 무릎 관절의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연골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근력 감소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연골 손상 등으로 뼈와 인대 등의 조직이 서서히 망가져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바로 무릎입니다. 연골은 뼈 끝을 덮어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과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며
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유발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통증으로 인해 신체 활동 감소뿐만 아니라 자신감 상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심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무릎이 손상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급작스러운 큰 사고나 외상으로 인한 부상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상 속 잘못된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무릎 연골의 미세한 손상을 축적시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퇴행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은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양반다리 자세는 무릎 관절을 바깥쪽으로 뒤틀리게 하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을 과도하게 굴곡시켜 연골과 반월상 연골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집중시킵니다. 이 자세들은 무릎 관절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체중의 7에서 10배에 달하는 하중을 무릎에 가하기 때문에 반복될 경우 연골 마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이힐이나 무거운 구두를 자주 신는 습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신발은 발목과 무릎의 정렬을 흐트러뜨려 보행 시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이힐의 경우 체중이 앞발에 집중되고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면서 연골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과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동들, 즉 과체중이나 비만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연골 마모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0kg 증가하면 무릎에는 30kg에 달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무릎의 연골을 조금씩 닳게 만들고 결국엔 연골이 마모되어 뼈가 직접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고 통증을 느낄 때쯤에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평생 그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죠. 연골은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운동이나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는 연골의 추가 손상을 막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손상된 연골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가 악화한 경우에는 줄기세포 시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은 고통과 재활 기간을 동반하며 원래의 무릎만큼 자연스러운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무릎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무릎 자체는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의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그 충격을 대신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튼튼한 스프링처럼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것이죠. 이 근육들이 튼튼하게 발달해 있어야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예방의 핵심은 바로 이 근육들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라 불리는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이 구부러질 때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으로 이 근육이 튼튼할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연골 손상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약화된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작은 충격에도 연골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간단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자세 유지 같은 동작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특별한 장비나 공간 없이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설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벅지 근육에 집중하고 천천히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번에 2칸씩 오르기보다는 한 칸씩 천천히 오르내리며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내려갈 때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두 근육 모두를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는 것 또한 대퇴사두근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 스쿼트는 무릎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이미 아픈 상태라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계속하면 오히려 관절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릴 때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 열감 등이 동반된다면 운동보다는 휴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수영이나 고정식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하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며, 고정식 자전거 또한 무릎에 큰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약 3배의 하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5kg만 늘어도 계단을 오를 때는 15kg의 추가 부담이 가는 셈이죠. 이러한 누적된 하중은 무릎 연골의 마모를 가속화시키고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 수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연골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BMI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에 매우 유리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꾸준하고 점진적인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식습관 또한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과 콜라겐인데, 이 성분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비타민C, 오메가3 지방산 등을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연골 세포의 생성과 재생을 돕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등 두부, 콩류, 달걀, 브로콜리는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며, 두부와 콩류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여 연골과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달걀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 음료나 가공식품, 과도한 염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은 움직일수록 오래 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더 뻣뻣해지고 연골은 혈류 공급이 줄어들어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관절액은 움직임을 통해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연골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무리하게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움직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돌려주는 습관,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10초간 유지하는 스트레칭,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무릎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무릎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액 순환을 촉진하여 연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통증으로 인해 신체 활동 감소뿐만 아니라 자신감 상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심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증으로 인해 활동이 줄어들면 근력은 더욱 약화되고 이는 다시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확산하는 가짜 관절염약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제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로 보는 질병 정보를 통해 질병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속 질병 통계 백선 책자를 발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질병에 대한 통계와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무릎 건강의 해답은 운동, 체중, 습관, 이 세 가지의 균형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튼튼한 무릎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무릎의 부담을 줄이며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무릎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은 교체할 수 있지만 원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 단계의 치료법이지 우리의 원래 관절만큼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능과 감각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조금 더 무릎 친화적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이 꿈꾸는 활기찬 삶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활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관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할 관절입니다. 그 소중한 관절이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평생 건강한 걸음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의 무릎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무릎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